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한의 유달준 변호사입니다. 특무법인 유한 채널에서 최근에 이슈되는 사항이나 법률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연락을 오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겁이 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차분하게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뒤에는 예전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를 경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고소와 고발인데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피해자 이외에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혐의 사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된 것이고 고소가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알려고 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사소송법상으로 무기 대등의 원칙,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들이 있음에 따라서 고소장, 고발장에 대한 열람등사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고소사건이냐 아니면 112 신고에 의한 사건이냐 라는 것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112 신고에 의한 경우는 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그리고 고발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당 경찰서에 하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열흘 안에 그 고소장을 제공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고소장 이렇게 돼서 그 고소 취지와 그 안에 들어있는 고소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만약에 어젯밤에 제가 술에 취해서 12시부터 6시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중간에 타인이랑 폭행 시비가 있었을 수도 있고,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떤 성적인 범죄,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에서 나를 부를 때 어떤 범죄를 갖고 부르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 부분을 일응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두고 대응을 할 때 그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부인하는 쪽으로 갈지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상담을 오시면 첫 번째로 하실 일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소장을 보기 전에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면 조사 일정을 그의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소가 된 경우에는 고소장을 먼저 열람등사,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셨을 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진술 녹음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받는 과정을 녹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이냐? 이 조서라는 것이 말한 그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관이 들은 내용을 자신의 머리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문서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말한 그대로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에서 조사받은 조서에 대해서도 만약에 피의자가 법정에 가서 나는 이렇게 진술한 건 맞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 진술 조서를 증거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진술 녹음을 하게 된 건데, 수사관이 만약에 내 말이, 내 질문이 녹음되고 있다고 하면 어떤 강압적인 말, 위협적인 말, 폭행 이런 거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 녹음이 그런 감시 차원에서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관이 진술 녹음을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때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분들은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범행 사실을 시인한다, 그런 경우에는 진술 녹음을 동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범행 사실을 나는 부인한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게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는데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면 굉장히 뻔뻔하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할 거야? 근데 만약에 경찰관이 생각하는 증거가 충분한 유죄의 증거가 아니라면 단지 그 증거만 갖고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공범의 진술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부인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떠보는 식의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답변하는 그대로 적히지 않을 만한 상황,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을 만한 상황이면 진술 녹음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수사관도 본인의 신문이나 이 과정이 위법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에게 만약 저희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면 일단은 진술 녹음을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술 녹음 고지 확인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 녹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동의 후 진술 녹음을 하던 중 녹음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아 진술 녹음 없이 조사하던 중에도 진술 녹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이 굉장히 친절하게 그대로 잘 들어준다고 하면 중간에 진술 녹음을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범행 사실을 시인하거나 너 진술 녹음이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분위기가 약간 묘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중단하고 진술 녹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진술 녹음을 동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부동의해야 될지를 잘 감이 안 온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진술 녹음 자체가 조서의 작성 시부터 완료 시까지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경찰서를 찾아가서 수사관을 만났을 때부터 바로 녹음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관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면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고 진술 녹음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고 중간에라도 최초의 생각과 좀 달라진다 그러면은 변경해서 진술 녹음을 중단하거나 진술 녹음을 새로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변호 노트입니다. 이런 거 처음 보실 수가 있는데 2018년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만든 서류입니다.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충북 변호사협회 법제인권 이사로 있으면서 이 소관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자기 변호 노트 설명서가 있어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절차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아주 꼼꼼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권리가 있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구나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할 수는 없지만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했고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고 어떤 점에 의심을 갖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다 기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메모하도록 되어 있느냐, 어떤 죄명이나 사건으로 조사받는지, 조사자가 제시한 증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대지를 했다면 대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지를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제출한 증거가 있는지, 조사자가 어떤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했는지, 그리고 상담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조사를 받았는지, 조사와 관련돼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조사받았는지,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했는데 혹시 거부당한 적은 없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이런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가면 도움이 되고 또 처음부터 변호인을 대동해서 조사받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조사를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를 이루어졌는지를 자기 변호 노트에서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고 경찰서에 가셔서 자기 변호 노트가 좀 비치되어 있나요? 하면 대부분의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이 꼭 알아두셔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고소장,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실 것. 두 번째로는 진술녹음과 관련돼서 진술녹음에 동의를 하실지 아니면 부동의를 하실지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팁을 토대로 한번 미리 결정을 하시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셨던 조사 과정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하면 진술녹음을 반드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메모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유용한 자료가 자기 변호 노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민사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궁금해 하실 만한, 알아두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아주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